안녕하세요, 신이사입니다. 자, 11월 15일부터 이 신속통합계획과 공공재개발의 미선정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자, 51개의 미선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서 지금 이 미해제된 11개 구역이 후보지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몬테크를 하시려는 이런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이 성동구에 위치한 횡당 8구역의 임장을 다녀왔고요. 임장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이 부분의 장점과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맹점이 되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횡당 8구역은 신속통합계획 1차와 2차 때 모두 공모 신청을 했었지만 두 번 다 이 미선정구역으로 공모에서는 탈락을 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는 연번 동의서를 이제 발부를 해서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자, 먼저 횡당 8구역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왕십리역과 횡당 8구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또 횡당 7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왕십리역이 이미 2호선과 5호선 또 수인 분당선과 경의 중앙선까지 커드러블 역세권인 것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GTX 신호선과 동북선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가장 강점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왕십리역과 상왕십리역 인근으로 또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인 이 횡당동 또한 생활환경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아파트들 시세는 이 왕십리 뉴타운이나 또 왕십리 자이 같은 경우 14억 이상을 좀 호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 금호동과 은봉동도 많은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시세도 14억 원대부터 출발을 하는 상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당 7구역의 프루지오 서밋이 앞으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구역이 분양을 하고 또 준공을 하게 되면 이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견인해줄 수 있는 좀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횡당 8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맹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구역의 노후도를 보시면요, 제가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수의 비율이 52% 정도밖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뭐 60%를 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노후도가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지역들은 대부분 80% 가까이 되거나 80% 이상 지역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애매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향후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존의 기대감으로 붙어버린 이런 프리미엄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거주, 몬테크를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역의 반대 여건입니다. 먼저 해당 구역의 1차, 2차 미선정 사유가 현금 청산 세대수가 많은 부분과 또 반대 동의자가 많은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금 청산 세대수는 물리적으로 후보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선정 기준일을 적용하면 대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구역계를 축소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만큼 반대 동의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해당 구역의 토지 평당가를 보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엿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구역들의 단독주택이나 이 상가주택들의 토지 평당가가 3,500에서 4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4천만 원대를 넘어가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 이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와 2차 때 선정했던 구역계와는 다르게 지금 왕십리역에서 이어지는 이 횡당 상권, 횡당 상점과의 토지 소유자들, 상가주택 소유자들을 빼고 구역계를 지금 설정해서 정비사업 후보지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축소된 구역계대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구역계 정형화는 후행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지와 필지 사이를 나눠가지고 구역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상가주택 소유주분들의 이런 반대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15일 날 나온 이 발표를 보게 되면 지자체장이 마치 이제 후보지로 향후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미해제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건들이 너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애매하다 보니까 구청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선정 사유가 해제가 돼서 동의서가 발부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동의서를 발부한 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발부해줬다라는 내용이고, 그럼 해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좀 질문을 해봤을 때 담당자의 이제 답변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지도 워낙에 좋고 그동안 신축 빌라들이 꽤 들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또 이런 투기 세력들 아니면 신축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해제를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후도를 살펴보시면 25년에서 30년 미만 경과년수를 가진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이후에는 정비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고 또 굉장히 달콤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큰 기준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부가적인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동구에서 신속통합기획 연번동의서를 진구 중인 지역이 이 횡단 8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어 보이는 구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변수가 되는 부분도 용담역에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는 1구역과 2구역이 6월 30일 날 이제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정비사업 방향을 변경해서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 1구역과 2구역이 신속통합계획 연번동의서를 진구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도 경쟁력에서도 좀 횡단 8구역이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실거주 몬테크를 해야 되기도 하고, 투자 금액도 3억에서 4억 이상 들어가는 투자 금액대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 또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물리적으로 3, 4년 뒤에 투자를 고려하시더라도 충분한 지역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맹점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정비사업 기준들을 혼자 판단하고 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 안내되고 있는 번호로 개별 상담 문의를 주시거나 매월 진행되고 있는 강의에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각 구역별로 혹은 정비사업 방향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선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들,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횡단 8구역의 맹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 투자에 접근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또 초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나은 콘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구역을 많이 다니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